도심 한복판에서 웬 남성이 짧은 크롭티를 입고 돌아다닌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한 사람의 패션과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라지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순 없겠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평범한 시민이거나 연예인이 아닌 한 나라의 국왕이라면요, 왕실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왕이 배꼽이 보이는 아주 짧은 크롭탑을 입고 쇼핑몰을 활보하고 엉덩이 골이 훤히 보이는 청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종종 포착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적도 있는데요. 왕세자 시절 발라 상태로 반려견 생일 파티를 벌인 겁니다. 영상 속 당시 왕세자비는 주요 부위만 겨우 가릴 정도의 가느다란 속옷 한 장만 걸치고 엎드려 케이크를 먹고 있었죠. 정말 사생활 논란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태국 국왕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게 우리나라였다면 벌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도 남았을 것 같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태국에선 국왕은 여전히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국왕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죠. 태국은 전 세계에서 왕권이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우리가 알던 왕과는 차원이 다른 태국 왕실의 놀랍고 기이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라마 10세 마하 왓지랄 롱권,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현재 태국에서 이슈의 가운데 있는 국왕입니다. 2016년 그의 아버지 라마 9세가 서거한 후 왕위를 계승했으며 2019년에 공식 대관식을 통해 국왕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사실 왕세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논란 때문에 그의 이름은 늘 전 세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의 남다른 패션 감각. 보통 왕실하면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라마 10세는 그 상식을 과감히 파괴했습니다. 독일의 한 쇼핑몰에서 포착된 라마 10세의 모습에서는 왕실의 기품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민소매에 짧은 크롭탑과 바지를 헐렁하게 허리에 걸쳐 입고 의문의 여성과 쇼핑을 즐기는 모습.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모습이 찍혔을 당시 라마 10세는 62세의 나이였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되자 태국에서는 왕실의 품위가 바닥났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태국 정부는 부랴부랴 사진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왕세자의 이런 모습은 전 세계에 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옷차림만이 아니었습니다. 라마 10세의 여성 편력은 오래전부터 아주 유명한데요. 그는 지금까지 총 4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4번째 부인이자 현재 왕비인 아내는 무려 26살 연하의 여성이죠. 이것만 해도 정말 놀랄 일인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4번째 결혼 후 그는 불과 3개월 만에 33살 연하의 또 다른 여성을 공식 후궁으로 임명해 논란을 낳기도 했거든요. 태국에서 후궁 제도가 부활한 건 100년 만의 일이었죠. 그리고 이후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가 전개됐습니다. 이 후궁이 왕비와 경쟁을 하고 국왕에게 버릇없이 굴다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고 쫓겨났다는 이야기. 또 얼마 뒤 그 후궁을 못 잊은 왕이 다시 그녀를 불러 복권을 시켰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태국판 장희빈이라는 기사까지 나오며 태국 왕실의 막장 스토리가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이런 라마 10세의 여러 논란 중 뭐니뭐니 해도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2007년 위키리스크를 통해 터진 생일 파티 영상입니다. 라마 10세가 키우던 반려견 푸푸의 초호화 생일 파티였는데, 더 충격적인 건 영상 속 당시 왕세자 부부의 모습이었죠. 당시 라마 10세의 3번째 부인이었던 왕세자비는 시로라기 같은 속옷 한 장만 입은 채 마치 개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케이크를 먹고 있었고, 왕세자 라마 10세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작된 페이크 영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영상은 사실이었죠. 이 영상 유출은 단순히 가십을 떠나 태국 왕실 권위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라마 10세는 훗날 태국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나라의 국왕 자리에 올랐겠다. 당연히 이제 정신 차리고 국정에 전념했겠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그의 기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려고 노력하거나 조심하려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왕이 되었으니 이제 더 막 나가도 된다는 듯 그는 더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논란이 터져나왔죠.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시기, 태국 역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은 일상을 포기하며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국왕의 행각이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코로나를 피하겠다며 그는 독일 유명 휴양지의 호텔을 통째로 빌려 몇 달 동안 자체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격리 활동이 후궁과 수행원
군대원을 무려 250명, 반려견 30마리를 대동하고 떠난 사실상 초호화 럭셔리 휴가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인데 나라도 국민도 나몰라라 하고 독일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는 국왕을 두고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죠. 사실 그는 자신의 나라인 태국보다 해외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로 유명한데요. 과거에도 라마 10세는 독일에서 이상한 옷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다 독일 청소년들한테 고무총을 맞는 굴욕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왕의 위엄이나 품위는 고사하고 국왕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대중들은 태국 왕실의 재산과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규모를 공개한 적은 없지만 태국 왕실은 한화로 46조 원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왕실에 투입되는 한 해 예산만 무려 3,4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 중 20% 이상은 국왕의 취미생활에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 애호가인 라마 10세는 각종 항공기와 제트를 무려 38대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구입비를 제외하고 연료비나 유지보수비로만 1년에 약 750억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란한 사생활이 연일 논란이 되고 오죽하면 해외 청소년들에게 조롱받을 정도로 자신의 품이나 체면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태국의 국왕, 심지어 국민의 혈세까지 수백억 원을 펑펑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 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국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까? 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태국에서 그의 존재는 마치 신처럼 여겨집니다. 태국에서 왕실과 국왕의 권력은 정말 막강한데요. 태국의 총리나 각종 고위직도 국왕을 만날 때는 멀리서부터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춘 채 기어서 다가가야 합니다. 국왕이 지나가면 국민들은 길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눈도 마주칠 수 없죠. 정말 엄청나죠? 그의 온갖 기행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들은 국왕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현재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여전히 강력한 왕권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왕권이 이렇게 신성시되는 건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태국 왕가는 1782년 라마 1세부터 지금의 라마 10세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짜끄리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왕은 힌두교 신 라마의 화신이자 불교의 수호자 그리고 법을 구현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정치적 권위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신성시되는 존재죠. 그래서 태국에서 국왕은 그야말로 신과 동일시되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도 이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과거 이렇게 강력했던 왕권이 무너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1932년 태국은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젊은 군인과 관료 집단이 쿠데타를 일으켜 절대 왕정 국가에서 입헌 군주제로 체제가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이때 왕실의 존재가 위태로워졌거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왕실은 권력을 잃고 상징적으로만 남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국 왕실은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왕실과 군부의 강력한 공생구조 때문입니다. 군부 정권은 왕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왕실은 군부 세력으로부터 물리적 보호와 정치적 안전망을 얻어왔어요. 태국에서는 지금까지 성공한 쿠데타만 무려 13번입니다. 세계에서 쿠데타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이기도 한데요. 태국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킬 때마다 왕실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집권한 군부 정권을 왕실은 항상 승인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도 군부 정권의 쿠데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자신들이 신처럼 받드는 왕이 허락한 일이니까요. 반대로 왕실은 군부의 힘을 빌려 비판 세력이나 민주화 운동, 왕권 축소 요구를 강력하게 억눌러 왔습니다. 결국 군부와 왕실은 서로의 생존을 위한 공생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태국의 왕권을 더 강력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왕실 모독죄입니다. 태국에서는 국왕과 왕실을 비판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됨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왕실 모독죄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형의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법이죠. 말 그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생이 박살나는 건데요. 실제로 작년에 한 태국 남성은 SNS에 태국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체포돼 무려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시물 하나당 왕실 모독죄가 각각 적용돼 11개 게시물에 대해 징역 50년이 내려졌죠. 이뿐만 아니라 왕실 차량 행렬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왕실 모독죄가 적용돼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실 모독죄 때문에 라마 10세처럼 기행을 일삼고 왕실 권위를 바닥에 추락시키는 왕의 등장에도 태국
국민들은 왕을 쉽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래도록 정통성을 지켜온 왕실에 대한 충성과 존경심을 여전히 갖고 있기도 하고요. 설령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강력한 왕권 앞에 감히 왕실을 비판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왕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이후 왕실 모독죄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정치 이슈로 끌어올린 게 바로 전진당입니다. 전진당은 총선에서 왕실 모독죄 개정과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돌풍처럼 등장했습니다. 이 공약은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고 2023년 총선에서 전진당이 제1당에 오르는 이변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반전의 흐름도 잠시 변화의 돌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의 명령으로 끝내 전진당은 해산되고 말았는데요. 전진당을 이끌던 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은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처분을 받으며 정치 무대에서 강제로 퇴출당했습니다. 왕권에 반하는 세력에겐 그야말로 무자비한 모습이죠. 하지만 전진당의 도전이 좌초됐다고 해서 태국 사회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이 멈춘 건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여전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왕실 모독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실 문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죠. 여전히 태국에서는 왕실 문제를 놓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등을 벌이고 있고 아직도 강력한 왕권 아래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태국 국왕 라마 10세의 행보와 그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최근 태국에 불고 있는 변화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